이재명 대표의 재배당 요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피 신청도 아니고 재배당 요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 재판부를 재배당해달라는 요청을 다 받아주면 자칫 다른 헌법 가치가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게 지금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호 대변인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누려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그 특혜와 특권을 계속 이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국회에서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다 동원돼서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은 재판장 귀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거의 협박이나 마찬가지인데 재판장이 다 저거 듣고 심리적인 압박을 사람이라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재판을 힘과 돈으로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재판장한테도 판사한테도 로비하면 먹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국회에서 힘으로 압박하면은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도 지금 오늘도 그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갖게 됐다고 하며 그렇게 그 결정을 했다고 해요. 왜 네. 그런가 봤더니 이 변호인들이 재판 그 기록을 예.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겁니다. 기소된 지가 지금 이게 이제 넉 달 됐는데도 아직도 열람 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늦추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재판부가 한 번 더 공판 준비 기일을 가지면서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 변호인들한테 사실상 이제 꾸짖은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늦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꼼수, 그다음에 힘을 동원하고 또 돈을 동원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그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재배당 기각 결정 이후에 나온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의 주장이 또 논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요구한 건 특혜가 아닙니다. 저희가 왜 재배당을 요구하냐면요. 지금 열혈지지파와 반대파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 혹시나 법원과 검사가 이재명 죽이게 나섰다라는 음모론이 생길까 봐 재판부 신상이 공격받을까 봐 그런 점들이 우려돼가지고 저희가 재배당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강석필 부위원장님. 네. 이게 지금 법원, 판사님, 이 재판 이렇게 하시면 이재명 죽이기라는 공격받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어쨌든 어떤 연유에서 재판부에 대해서 신상이 이미 공개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저희 민주당에서는 앞서 많은 패널들과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요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변호인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적 방어권에서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건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을 쭉 지켜보니까 어쨌든 검찰의 어떤 유도 신문에 있어서 제지를 요청했지만 그게 제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이미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이 재판 기록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증거 기록에 대해서 재판부 신진우 판사가 봤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이러한 증거 기록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미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대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한 것이고 네. 이 요청이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강제적인 요건은 없고 또 기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대처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변호인들이 어떻게 지금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구자력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각 났어요.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이 이건 이번에 재배당 요청 기각합니다. 라면서 쭉쭉쭉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법원, 판사와 검사가 이재명 죽이게 나섰다라는 음모론 생길까 봐 재판부의 신상을 공격하고 이런 점들이 우려돼서 그런 거지 저희가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누가 누굴 걱정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법에 없는 걸 요구하면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에 없는 걸 요구한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원칙을 훼손하는 것인데 지금 저런 음모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결정이 나면 이 의뢰 그냥 재판부를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공격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어떤 재판부 이런 정도밖에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이 아니라면은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예. 압박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쟁점이 달라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거는 대북 송금을 김성태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지시 관여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지시 관여에 대해서는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는 다뤄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고,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유죄 추정을 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자라는 것이지 그거를 권리로 행사하고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무죄 추정권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네. 그 지시 관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원칙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데 법에 있지 않은 걸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원하는 재판을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압박을 넣어서 끌어내겠다는 것이고 신속한 재판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네.